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21년 말 러시아 아르한게스크 세브마시 조선소에서 거행된 아톰니 게네랄리스무스 원자력 추진 대원수 수보로프함의 진수식입니다. 프로젝트 955A로 불리는 보레이 A급 원잠으로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최신의 잠수함입니다. 길이 170m, 직경 13m로 아주 거대합니다. 속도는 30노트로 6개에서 10개 핵탄두가 장착된 블라바 SLBM 20기를 탑재합니다. 보레이 A급 최신의 원잠에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명장인 수보로프 대원수의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보로프라는 이름을 아껴뒀다가 지금에서야 사용한 겁니다. 게네랄리스무스 수보로프 원잠의 선체에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의 기호인 Z자가 그려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보로프 대원수는 알프스 원정 중에 한 말로도 유명합니다. 좁은 알프스 협곡을 진군하면서 사슴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러시아군도 지나갈 수 있다. 또 사슴이 지나갈 수 없는 길도 러시아군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의 러시아판입니다. 전통적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미래 해군 전력에서 가장 주력하는 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항공모함은 꾸즈네초프급 한 척에 불과합니다. 항공모함은 영어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입니다. 항공모함이라고 번역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캐리어라고 하면 여행 가방도 의미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로 발전하는 미래 전장에서 항공모함은 그저 에어크래프트를 운반하는 캐리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항모를 흑해에 진입시키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해봐야 극초음속 미사일 2방이면 침몰합니다. 세계 어디든 몰고 다니며 해양 세력에 강단 힘을 토사한 미국 항공모함이 만약 침몰이라도 하면 이보다 더한 망신이 없습니다. 물론 전투기를 발진시켜 위력을 과시해야 할 군사적 필요 때문에 당분간 항모는 어느 정도 유효한 전력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 침몰될 위기는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캐리어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가지고 있어 스키점프 방식의 중공 항모와는 상대가 안 된다 하는 식의 논쟁도 따라서 앞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항모보다 미래전에서는 드론을 탑재하는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위기에서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그다지 공세적이지 않습니다. 중공의 미사일이 엉터리라 맞출 수 있겠느냐 해도 사실 수십 기를 퍼부어 한 발만 맞아도 끝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한다면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미 해군의 레이건 항모는 동진하의 언저리로 물러났습니다. 중공은 타이완 해협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미군이 일단 물러났다는 것을 확인한 중공은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황해와 바레만 해역에서도 실탄 연습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취소하고 5가지를 잠정 중단하는 8개항의 대항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어로 시엔조, 상을 들러없는 식의 과격한 조치입니다. 미국과 판을 아예 엎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중 간 전구 장성될 핫라인을 취소하고 미국과의 국방부 실무회의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우발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조차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어스틴 국방장관과 밀러 합참의장이 중국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불법 이민자 송환, 형사사법협력, 다국적 범죄 단속, 마약 금지 같은 부문에서 잠정적으로 공조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8개항의 조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 협상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고 뭐고 우리는 안 할 테니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는 선언입니다.
기후변화 의제는 이로써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서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제재하는 바람에 에너지가 없어 석탄과 장작을 떼기로 한 데다 중국마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한 겁니다.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의제와 프레임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내에서도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녀가 가서 한 일은 중공의 꿈을 이뤄준 것뿐이다. 중공을 도운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라면서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펠로시의 6가지 큰 죄란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죄, 법치를 짓밟은 죄, 평화를 파괴한 죄, 내정 간섭의 죄, 정치 조작의 죄, 권리로 사익을 취한 죄 등입니다. 중국인들은 큰 죄를 논할 때 대체로 6가지로 정리합니다.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을 약속한 미중 공동성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치 파괴는 1979년 타이완 관계법을 구실로 중공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건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평화 파괴는 그녀가 타이완 방문으로 평지 풍파를 몰고 왔다는 겁니다. 내정 간섭은 펠로시가 민주화 인권을 내세워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 등의 이슈에서 중공에 모멸감을 줬다는 겁니다. 정치 조작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선택이라는 구실로 중공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내세워 세계 곳곳에서 색깔혁명을 사주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군사행동을 벌여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한 죄는 아주 적나라하게 펠로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방문 카드를 꺼내들어 정치적 점수를 따려 했다면서 펠로시 일가의 기막힌 재테크를 거론했습니다. 2020년 펠로시 부부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려 56%에 달해 주식의 신이라는 워렌 버핏의 수익률 26%를 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기자가 직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극구 부인하며 자리를 떠난 펠로시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일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인 남편 폴 펠로시와 아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일가가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일가는 중공 본토뿐 아니라 홍콩 등 아시아 각지의 매튜스 인터내셔널 뮤추얼 펀드를 통해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중공은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도 투자 자회사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남편 폴이 세운 매튜스 인터내셔널 뮤추얼 펀드의 홍콩 자회사 매튜스 에이시아는 알리바바, 메이투안, 징동, 텐센트 등 중국 내 대기업 주식을 다뤄왔습니다. 폴 펠로시가 경영해온 매튜스 에이시아의 브로셔는 당신의 국제 투자가 길을 잃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시아의 진정한 파워를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십시오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공 본토, 홍콩, 타이완, 일본, 한국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는 남편 폴 펠로시 그리고 폴의 대학 동창 등 많은 이들을 투자에 끌어들여 민주당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반중의 기수인 펠로시 일가가 중공에서 돈을 벌어왔다면서 이참에 박살을 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S&P 지수가 있는 것처럼 펠로시 인덱스도 있다면서 미국의 정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